안녕하세요. 조선다포 연구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고통받으시는데요.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육모정 보호 배치에 관하여 라는 짧은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오늘 찰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찰주는 불탑 꼭대기에 세운 장식의 중심을 뚫고 세운 기둥이라는 이렇게 이제 글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모임지붕 한가운데에서 추녀와 결합하여 뼈대를 이룬 후 석가래를 받아 지붕을 구성하는 굵고 큰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찰주는 건물의 모임 지붕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부재인데 꼭 정자뿐만이 아니라 뭐 황토집에 동그랗게 생긴 황토집이나 뭐 그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요 모습은 저거 버섯 모양의 생긴 그런 황토방 동그란 모양의 그런 건물을 지을 때 한 가운데에 세운 찰주이고요. 간단한 사각 정자에도 이렇게 보호 없이 이렇게 찰주에다가 추녀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찰주인데 찰주가 처지지 않게끔 밑에서 받쳐놓은 다음에 흙가래를 모두 걸고 나중에 요 밑에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요 건물이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이 볼을 설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육모정인데 그 밑에 주심 쪽에 그 반자를 다 했고요. 그 윗부분에 이제 요 우미량을 놓은 다음에 찰주를 놓고 여기는 아예 윗부분을 다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잘 맞추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각도를 잘 맞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정자 설계 도면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추녀라든지 기타 이런 각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저기 이제 육모정인데 대들보가 없이 그냥 허공에 찰주와 추녀를 허공에 그냥 띄워서 시공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찰주와 추녀가 견고하게 결합되는 것은 기본이고 요 주심돌이에서 추녀와 어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게 밑에 촉을 박아서 절대 추녀가 밖으로 미끌러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찰주에 추녀가 이렇게 결합된 모습인데요. 좀 아쉽죠. 이 부분이 그 추녀 면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밑에서 한 90도로 그냥 그어 올린 것 같고요. 요 선은 요 끼운 다음에 한번 다시 이 면에 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녀가 찰주에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된 다음에 반드시 요 빈 공간은 반드시 메꾸어 줘야 되고, 메꾸는 이유는 이 추녀가 밖에 외부에 주심 밖으로 그 눌리는 하중으로 인해서 추녀의 어떤 들뜸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줘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육모정 기본적인 그 대들보가 있는 육모정의 어떤 그 결구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녀라는 게 원목을 쓰기 때문에 나무의 휘어짐 상태나 기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뒤초리 높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부족한 부분은 이제 잘 메꿔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뼈대를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찰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보기에도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지붕을 완성해 놓고 보면 이 전체가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윗부분 뾰족하게 생긴 이 윗부분은 나중에 절병통이라는 그런 부재가 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깎는 것입니다. 이게 추녀가 완전히 이제 그 조립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찰주와 추녀 요 등 부분에 서로 빈 공간을 메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추녀가 들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찰주 면에다가 나무를 대고 추녀가 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더 두께가 있는 넓은 나무로 반드시 찰주를 돌아가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팔모정 찰주가 이렇게 깎은 모습인데요. 요 양쪽 마구리에서 그 팔각에 먹을 놓고 먹을 치면서 이렇게 깎아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또 먹을 쳐서 뾰족하게 깎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이렇게 찰주가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홈이 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사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찰주를 얹어 놓고 추녀를 대본 상태에서 뭐 표시를 해서 파낼 수도 있습니다. 찰주가 얹어진 것을 밑에서 본 건데요. 이 오량도리와 도리 위에 이 찰주 바지 볼을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다가 찰주를 얹은 다음에 추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찰주 바지 보는, 우리가 보통 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굴려 깎기 당연히 굴려 깎는데, 여기서 팁은 절대 굴려 깎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찰주가 섰을 때 굉장히 길게 보였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여기에 더 덧석가래를 또 걸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지금 현재 작업 진행 과정입니다. 잘 마무리된 그 이제 팔모정인데요.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이렇게 뭐 안곡이나 안어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결코 세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고급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찰주를 과연 그 크기는 어떻게 만드는 게 적당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그 요인은 추녀의 두께입니다. 추녀의 이제 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추녀의 폭을 210mm 7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녀가 이렇게 추녀의 폭이 7치였을 때 요 찰주와 그 면이 이게 추녀가 만나게 되는데 찰주를 7치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 찰주와 똑같은 치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추녀폭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벌써 어떤 굵기의 나무를 써야 되는지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벌써 여기는 이제 한자 두치 되는 이런 그 둥그런 나무를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한자 네치, 여기는 한자 여섯치, 또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추녀가 좀 더 넓어지면 더 큰 나무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녀폭보다 찰주 면의 폭이 더 좁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헐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추녀와 추녀가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도 깎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요 내부 이렇게 살이 많아야 되는데 좀 내부 살이 좀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이 그림에 여기가 뻥 뚫어진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위 아래 부분은 살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또 이 부분이 서로 살이 좀 있고 해야 튼튼한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좀 약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일단은 내림주먹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촉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녀의 폭보다 찰주를 작게 만들면 추녀와 추녀가 부딪히는 간섭이 되는 부분을 또 깎아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먹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같은 추녀의 폭과 그 찰주의 한 면을 똑같이 만약에 맞추게 되면 어떠냐, 뭐 이것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제재도에서 나무를 줄 때 뭐 똑바로 치수를 맞춰서 켜주는 게 아니고 또 일반 각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똑같은 치수로 맞춰서 깎지만은 추녀나 대들보나 이런 큰 부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보통 그냥 껍데기만 벗겨서 쓰기 때문에 7치를 시켰지만 7치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할 시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또 깎아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조금 더 한 치수 크게 추녀폭보다 한 치수 크게 작도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뭐 한 치가 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추녀폭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크게 하면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 내부에 이렇게 서로 간에 끊어지지 않고 이런 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튼튼한 찰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팔모정을 했던 그 분의 어떤 물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 찰주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길이가 7자에 파이 2자 1개. 찰주는
대략 한 이 정도로 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두자면은 상당히 추녀가 더 넓었던 모양입니다. 추녀가 폭이 한 8치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찰주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나무를 가져다가 깎는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이 정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를 8자 2400으로 조정을 했고요. 또 이 오량은 그러면 얼마냐? 오량은 아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량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찰주의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찰주인데요. 여기가 중심인데, 찰주를 이렇게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놓을 것인가. 정답은 지금 이 두 번째죠. 왜 그러냐면 추녀와 만나는 이 면이 만나는 부분이 요 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찰주는 이런 식으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찰주가 이렇게 생각보다 추녀보다 작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같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쓸데없이 크면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큰 나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부분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찰주가 이런 모양으로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앉혀진다는 것, 위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주심에서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심에서 석가래를 4자 정도 뺀다고 그냥 가정하고, 또 뭐 안 허리도 한 자 정도로 그냥 가정해서 추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뭐 그 우산을 펼쳐놓은 자 이런 모습인데요. 요 추녀 끝과 요 찰주와 만나는 요 것까지 이 거리, 실제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을 이런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찰주를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점선을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찰주 요 바깥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석가래를 이렇게 놓는다고 치는데, 석가래를 놓고 추녀를 만든다고 치면 결국은 요 추녀 끝선을 이 끝선에 맞춰서 추녀를 작도를 해서 만들면 큰 어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요 추녀 이 석가래 바닥과 내부는 석가래 바닥과 추녀 바닥이 같기 때문에 요 추녀 바닥과 요 찰주에 만나는 이 각도는 왼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각도라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1.8도 이렇게 나옵니다. 즉 쉽게 112도로 이렇게 그어 내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와 이 거리를 이제 그 재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각도는 굉장히 구하기가 쉽다.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요 찰주 바지 보가 요 오량 돌이 구레먹을 밑선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에,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반자 틀이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요 밑바닥을 굴려 깎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아까 요 한 면을 여기 추녀는 7치지만 여기는 8치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저 크죠. 그리고 이 윗부분에 요 이것은 얼마로 하면 좋으냐면 그냥 2치 정도로 하면은 그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2치 정도. 2치 이렇게 만드시면 무난하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요 정자는 추녀와 추녀와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지만은 그 상당히 좀 과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안곡과 안어리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나고 작업 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작업 시 어려움이라는 것은 편고대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육무정이니까 6개를 필요하지만 한 최소한 10개나 12개 정도는 어, 더 여유분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주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 정자의 규모가 좀 커지면 추녀와 추녀 사이에 그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때는 또 안국과 안어리를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많이 주면 어렵다. 그런 부분만 그래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전에 봤던 이 도면을 제가 하나 불러온 건데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그 물매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대략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석가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서 본 결과 이게 1000에 448이 나왔기 때문에 네치, 네푼, 팔리의 물매로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뭐 그 정도가 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것은 그 주심에 보가 이렇게 얹어지고 오량이 구성이 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심과 오량과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찰주에 닿는 그런 부분을 다 잘 측량을 해서 어, 먹을 놓으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아까 앞전에 본 건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각도를 조금만 계산을 하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긴밀하게 이렇게 또 서로 조립이 돼야 힘을 더 쓰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대로 추녀를 작도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 나름대로 오늘의 결론은 찰주는 추녀의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추녀의 폭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길이는 대략 한 7자 정도를 나무를 시키면 큰 어려움이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잘 지어진 이런 정자를 보면 많은 사람에게 쉼터도 되고 좋은 추억도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좀 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계속 수련 중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제가 말했던 중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